안녕하십니까. 모형 제작 구조 원리를 강의하게 될 부천대학교 실내건축과 박용호 교수입니다. 모형 제작과 구조 원리는 총 15주차 3학점 수업이 되겠습니다. 한 주에 1시간은 강의를 하고요. 2시간은 실습을 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몇 해 운영을 해본 결과 이 강의하고 실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고자 동영상 교재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이 동영상 교재를 여러분들은 수업 전에 집에서 제가 제공하는 동영상을 듣고 오시게 되면 수업 시간에는 순수하게 강의를 조금 보충해 드리고 나머지는 실습 위주로 토론식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교재 용도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 교재를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형 제작과 구조 원리의 학습 목표는 이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그 모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모형에 힘을 가해서 누르고 당기고 비틀면서 그 구조물에 나타나는 그 원리를 관찰하고 그리고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토론하는 그런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창의적인 디자인이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들을 우리 주변에 아주 익숙한 것들로 살짝 다른 방향으로 맥락을 전환시켰을 때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을 이 수업 시간에 모형 제작을 통해서 구조 원리라는 그 원리를 이해시키면서 이 점을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이 교육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강의는 총 6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1강부터 3강까지의 강의 내용은 종이로 구조 원리를 만드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종이컵을 싸서 벽돌이나 블록이 쌓였을 때 구조 원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학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시간에는 종이 기둥을 통해서 압축이라는 구조 원리를 학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 시간에는 종이를 이용하여 다리를 만들어서 건축의 보호의 구조 원리가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학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강의 시간에는 4D 프레임이라는 학습 교재를 이용해서 트러스의 구조 원리를 공부하는 수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의 시간에는 스타킹을 이용해서 현수막 구조 원리를 공부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 강의에서는 종이 접기를 통해서 절판식 구조물의 원리를 학습하는 그런 총 6개의 강의 내용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강의 종이컵 쌓기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이컵 쌓기의 실습 내용은 우선 준비된 종이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공되어지는 이 종이컵들을 이용을 해서 책상에 그려진 선을 따라 종이컵을 쌓습니다. 그리고 종이컵 쌓기 높이는 1.8m 정도 높이로 쌓게 되고요. 그리고 종이벽을 만들게 될 텐데요. 그 종이벽에는 2개 이상의 출입구 및 개구부를 설치하는 그런 실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종이컵을 쌓는 힘의 분배 방식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이 제작된 종이컵 쌓기의 벽의 원리들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며 그때 벽돌 쌓기와 블록 쌓기의 구조적 차이점들을 설명할 겁니다. 그 설명된 이야기를 통해서 선형 쌓기와 비선형 쌓기의 구조적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 학습 시간에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실습평가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실습평가는 전반적으로 쌓기 높이의 만족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1.8m 높이를 강조했거든요. 그 1.8m 이상의 높이를 만족했는지, 또한 출입구는 2개 이상의 출입구들을 설치해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출입구와 계급의 설치의 만족도가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한테 평가 대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비선형 쌓기 평가가 본 실습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비선형 쌓기의 이 어떤 비율이 높은 조일수록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할 거고요. 비선형 쌓기 구조물에 조원들이 출입이 가능하다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주어진 시간 안에 결과물이 완성됐느냐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준비물에 대한 얘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책상에 지금 놓여져 있는 이 종이컵들이 색깔들이 매우 다양한 색깔들의 그 종이컵들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책상에는 라인 테이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라인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그 라인을 따라서 종이컵을 쌓다 보면 종이벽이 구성될 것입니다. 그 종이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구조적 쌓기의 원리들을 파악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모델 스코프라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이 모델 스코프라는 것은 실제 모형은 1대1의 스케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1대1의 스케일을 모델 스코프로 직접 경험하고 여러분 눈으로, 육안으로 실제 여러분이 제작되어져 있는 비선형 종이컵 쌓기의 공간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이 만들기 준비 재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전지 캔트지를 팀별로 한 장 또는 두 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종이 기둥의 주 재료가 되겠습니다. 종이를 재단하기 위한 자가 필요한데요. 이 자는 30cm자와 50cm자가 있습니다. 현재 접착제는 학교에서 투명 테이프와 불투명 테이프 두 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딱풀을 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면과 면을 만났을 때 접착시킬 수 있게끔 사용하시면 될 것이고요. 재단할 수 있는 용품으로는 이제 가위, 칼 종류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보용에 사용되긴 하지만은 정교한 모델을 만들 경우에는 이제 30자 유형의 각도의 칼을 제일 많이 쓰게 되고요. 그럼 이제 종이를 재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이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단 방법이 자를 이용해서 재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책상의 모서리를 이용해서 재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의 오른쪽 편으로 해서 재단을 해 주셔야지만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거꾸로 하는 학생도 있어요. 거꾸로. 가급적이면은 자와 칼의 위치는 우측편으로 해서 재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종이가 전지 사이즈가 될 경우는 굉장히 재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책상의 모서리를 이용하면은 되게 효과적일 겁니다. 어느 정도 폭으로 내가 잘라야겠다는 것을 예상을 한 그 부분을 마킹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서리를 이용해서 접어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손톱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착 방법은 우선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부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맨 끝부분과 아랫부분을 좀 재단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붙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번에 그 다음에 부착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어떤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테이프를 다 잘라서 옆으로 부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연속되지 못하고 끊기기 때문에 이 끊기는 효과에 의해서 완전한 구조체로서 볼 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안전한 형태의 테이프 방식은 길게 그 모서리면을 겹쳐서 부착해 주시는 게 가장 올바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테이프 말고 풀로 붙이겠다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겹치는 면을 예상을 하시고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프 또한 마찬가지지만 이 풀도 어느 정도 다 한꺼번에 긋지 마시고 부분적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잡아 놓은 다음에 한 번에 밀어주시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항상 겹칠 수 있게끔 해서 마감을 해주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는 이 그림에서 어느 쪽에 지금 분이 가장
오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느 분이 제일 힘들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그림을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A 그림에 있는 분은 머리에다가 짐을 이고 있습니다. B는 전반적으로 손의 위치가 가방이 배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 상식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정답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A가 가장 편한 모습으로 오래 지속적으로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벽돌 쌓기나 종이컵 쌓기의 가장 구조 원리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대칭축에 의해 가지고 힘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자체가 구조물로 저항으로 그대로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축 자체가 대칭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힘의 구조 원리 분배가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B 쪽에 있는 분은 가방을 배 쪽에 있다 보니까 대칭이 깨졌죠. 비대칭이 되니까 힘의 방향이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쏠릴까요? 배 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손에 가는 힘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A쪽 파트가 훨씬 더 오래 걷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힘은 이와 같이 외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가방이라든지 이런 어떤 힘에 의해서 구조물 자체가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 변형을 일으켰을 때 그 힘의 분배가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뤄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비대칭을 이루어서 힘의 분배가 깨졌는가를 구조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구조적인 어떤 모습들을 이제 단어로 좀 정의하면 구조적으로 A는 안정됐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B는 구조적으로 불안정된 구조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이렇게 일상생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구조적인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듯이 이제는 건축 구조로 들어가면서부터도 이와 같이 힘의 분배 방식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제가 이제 그림으로 개략화시켜 놓은 겁니다. 자, 여기에는 외력이라는 파트가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라는 구조체의 외력이라는 힘이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반면에 이 발에 주목을 하게 보시면은 발에는 누르는 힘이 외부에서 있지만 반대로 바닥에서는 반대로 치켜 올라가는 힘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누르는 거의 힘은 외력에 의해서 아래로 쌓이지만 발력은 또 아래에서 위로 힘의 균형 자체가 서로가 맞부딪히게 됩니다. 그 맞부딪히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한 근력과 그 다음에 뼈의 저항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안정된 구조물을 가질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구조에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자체를 외력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외력에 의해서 밑에서 저항하는 반대 세력의 힘을 발력이라고 합니다. 이 외력과 발력에 의해서 힘 자체가 내부에 작용하게 됩니다. 이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 자체가 잘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리는 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응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응력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응력이 강한 사람은 근육과 뼈가 강한 사람이 되겠죠. 반면에 근육과 뼈가 약한 사람은 무너질 겁니다. 어디서 무너질까? 발력 때문에 무너지고 응력 안에서의 버텨지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형태를 이룹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안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외력과 발력이 평행됐을 때의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걸 벽돌로 한번 전환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벽돌은 똑같은 사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외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 외력과 반대로 지표면에서는 발력이라는 게 발생이 돼서 외력과 발력이 평행을 이뤘을 때 구조적 안정성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럼 벽돌이 한 개, 두 개, 계속 쌓였을 때마다 누르는 힘은 발력의 힘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력과 발력이 어느 순간 평행을 이루지 않고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면 무너지겠죠. 그 무너지는 임계점 자체를 우리는 구조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그것을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적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벽돌을 쌓는 것 자체는 굉장히 원시적인 구조의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점이 하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지표면에서 벽돌을 쌓는 건 가장 원시적으로 편리한 구조 방식이지만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옆에서 수평력, 횡력에 의해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력과 반력의 어떤 저항력들은 벽돌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지만 옆에서 눌렀을 경우에는 힘이 반대적인 힘에서 그걸 저항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쉽게 무너집니다. 따라서 벽돌은 수직적인 외력과 반력에 의해서는 강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수평적 횡력에는 굉장히 약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선인들은 지혜로운 쌓기 방법을 찾습니다. 그 쌓는 방식이 지금 보시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벽돌을 하나를 쌌을 때 일직선으로 싸서 수직 방향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하나 힘 자체를 두 개가 받아주게 되고 두 개의 힘 자체가 세 개로 받아주고 세 개의 힘이 네 개로 받아주게 되면 힘의 분포 형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지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힘의 논리가 전반적으로 방사의 형태의 힘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개의 벽돌체가 네 개의 벽돌로 분산돼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죠. 따라서 벽돌 쌓기가 이렇게 억쌓기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벽돌 하나가 두 개를 받아주는 분배 방식에 의해서 쌓았을 때 가장 쌓는 효과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벽돌을 보셨겠지만 벽돌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원리에 의해서 쌓여지는 이유가 그와 같은 이유고요. 여기 또 하나 문제는 여전히 수직과 반력에 의한 어떤 힘의 분배 방식은 굉장히 좋지만 횡력에 의한 힘의 방식에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횡력에 의한 문제 방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방식들을 또 여러분들이 고안하게 냅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한 개의 힘이 나중에는 이렇게 네 개의 힘으로 받아주는 힘의 분배의 효율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효율적이지 못한 수평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부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벽돌의 크기입니다. 벽돌의 크기인데 벽돌 안에는 구멍이 송송송송 파여 있습니다. 왜 저 구멍이 나 있을까요? 지금 교수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벽돌 쌓기의 기본적인 쌓기의 기본 원리들은 하나의 벽의 어떤 원리 자체가 두세 개씩 받아줬을 때의 힘의 분배가 효율적이라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반대로 수평 횡력에 대한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 구멍에다가 철근들을 매입을 시켜서 수평 횡력을 잡아주는 그와 같은 유형으로 벽돌 구조들이 개발되어 나갑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보시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쌓기보다는 일렬 쌓기를 하는 블럭 유형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몰탈의 힘으로 잡아주지만 일반적으로 철근으로 잡아줬을 때 그 행력을 받아주기 위한 유형으로 이와 같은 구조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런 다양한 구조 형식들은 이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벽돌을 제작하게 되면 이렇게 단순한 서형 방식에서 다양한 비선형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례가 지금 보시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벽돌 쌓기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런 일반적인 선형 쌓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각도들을 달리했을 때 회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각도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사람의 어떤 시각으로 사람의 힘으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로봇을 이용을 해서 벽돌 쌓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로봇을 위한 벽돌 쌓기로 인해서 이런 아주 정교한 형태의 각들을 만들어내주는 그런 사례들을 보고 계십니다. 최근에 이런 벽돌 쌓기의 사례들이 전반적인 기존의 구조적인 일반적인 전형 쌓기에서 이렇게 비선형 쌓기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 지금 종이컵 쌓기를 이용해서 여러분한테 선형 쌓기와 이 비선형 쌓기를 동시에 여러분한테 유도해 보면서 구조적인 특성들이 어떻게 변경되고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실제 구조물들을 이용을 해서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벽돌 쌓기의 가장 또 하나의 그 구조적인 문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계급을 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자, 계급을 넣게 되면은 쌓기를 통해서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구멍을 뚫어줌으로 인해서 중력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중력적인 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벽돌을 그대로 또 수직화시켜서 연장을 시키려게 되면 지금 이렇게 수평부재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부재가 인방보라는 겁니다. 인방보를 설치해 줬을 때 비로소 이 구모 계구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계구부 형성을 통해서 인방보와 그 위에 또 다른 벽들이 구성되는 그와 같은 벽돌 쌓기의 구조 원리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인방보 쌓기 자체가 벽돌과 어떻게 만나는지, 그래서 철근이 한 20cm 정도가 같이 정착되어지는 그런 유형들을 구조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런 유형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인방보의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기존 벽돌과 수직벽과 수평 이 상보의 벽돌과의 관계가 어떻게 쌓여지는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근데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습할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실에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한테 테이프로, 라인 테이프로, 칼라 테이프입니다. 바닥에다가 다양한 형태를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제시를 할 겁니다. 그 형태에 따라서 종이컵들을 나열하게 됩니다. 그 종이컵을 나열하게 되면 그 형태를 유지하겠죠. 자, 그 형태를 유지하게 되면 하나하나 싸면서 제가 아까 2개 이상의 계급을 뚫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2개 이상의 계급을 뚫어줬을 때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배웠던 인방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인방보는 여러분한테 압축 우드락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즉 압축 소물도 있고요. 우드락 한 3T에서 5T짜리의 우드락을 제공해 드리면 그 우드락을 칼로 재달을 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인방보를 설치하면서 계급부를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가장 주의할 점은 뭐냐면 한 5인 1조의 조작업이다 보니까 각 조원들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각 조원들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자기 조장을 통해서 각 조원들의 역량이 항상 세분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느 한 파트에서 동시에 쌓다 보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영역들을 구분시키면서 자기의 어떤 맡은 바 영역들을 조장이 좀 나눠줄 필요가 있고요. 자, 이렇게 계속 쌓다 보면은 1.8m 높이 정도면 여러분 키 높이 정도 이상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 보면은 책상 위에 올라가서도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지금 여기 있는 사례들처럼 굉장히 큰 계급부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배급부들이 처짐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안배와 계구 부위의 가로, 세로의 폭의 기본 개념들은 어느 정도 설정해 놓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끝나게 되면 자, 여기 보여지는 이 기구 자체가 모델스코프라는 기구입니다. 이 모델스코프는 실제 모델스코프라는 다시 멈출까요? 그냥 가자. 모델스코프입니다. 이 모델스코프 자체는 실제 여러분들이 만든 구조물들을 1대1로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안에 모델스코프 망원경 렌즈가 있습니다. 이 렌즈를 통해서 이 지금 위에다가 여러분 눈을 대게 되면 이 렌즈를 통해서 내부 구조물의 공간감을 실제 1대1 스케치처럼 여러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스코프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코프를 통해서 여러분 공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 이제 조명을 조금 어둡게 만든 상태에서 라이팅을 켰을 때 그림자를 놓고 또다시 여러분들이 모델 스코프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만든 공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변형들을 볼 수가 있고 그때 벽돌 쌓기, 즉 종이컵 쌓기가 갖고 있는 구조적 특성들을 이렇게 실제 육안으로 1대1을 보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으로 쌓게 되면 이렇게 비전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쌓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조장님과 조원들의 협력해서 이 수업이 마무리가 되고 이걸 통해서 벽돌은 실제 안 쌓지만 종이컵을 통해서 쌓기의 구조 원리의 방식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각 조별로 얘기를 하고 또한 비선형과
그 다음에 선형의 구조물들 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과 모형 제작되어 있는 구조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토론하는 그런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잘 들으셨죠? 예, 첫 번째 강의는 이와 같이 아주 쉽게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종이컵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쌓는 과정 속에서 벽돌 구조와 블록 쌓기의 구조들이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수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일반적인 쌓기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